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팀장을 맡고 있는 정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문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때는 요 딸기 육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두 번째가 아마 화합문화 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일장, 여항 상태에 의해서 온도는 저온이 돼야 되고 일주량은 단위 조건에서 화합문화가 됩니다. 또한 여항 상태 중에서 질소는 차단이 돼야지만이 화합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촉진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 11월 달부터 딸기를 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이 8월 달에는 오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농가 현장에서는 저온과 단일은 오지 않기 때문에 질소를 차단하는 기술로 강하게 우리가 화분화를 유도를 하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실제로 사실은 1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화분화가 유도가 되는데 8월 달에는 이 온도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잘 되는 온도는 10도에서 18도가 되겠지만은 실제 그 온도를 유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온도에 대해서 화분화를 경감시키는 적은 강원도 대관령이라든지 고산 지역에서 육무를 하게 되면은 야간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논산 지역에서는 이런 온도를 가지고 화분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질소 차단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화분화의 그 단계를 설명 말씀을 드린 건데 대략적으로 9월 7일을 기준해서 항상 화분화에 대한 평균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는 9월 7일 날에 보통 논산에 있는 딸기묘를 생산하는 분들의 한 40% 정도가 화분화가 됐었다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분화가 된 묘를 정식을 하는 과정에서 미분화 상태로 심게 되면은 나중에 딸기를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딸기묘의 화분화 과정을 확인하시고 정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죠. 이거는 이제 화분화를 실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이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묘를 가져오신다면은 저희가 화분화를 갖다가 검경을 해서 정식 날짜에 대해서 우리 농가 여러분께 설명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식 시기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 단계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현미경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분화를 하기 위해서 온도와 일장은 저온 단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조건이 많이 오질 않고 엽수는 사실은 소엽수가 됩니다. 왜 소엽수냐? 입이 적을 때 입에서는 질소가 재이동을 하기 때문에 질소가 줄지 않으면은 화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매로 육묘기 때 유지하는 이유가 엽수가 적을 때 화분화를 갖다가 계속 정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육묘기 때 입이 5매 내지 6매가 되게 되면은 약제 방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엽수로 가는 것이 웃자람을 방지하고 화분화를 질소를 차단함으로써 정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미묘 베드는 양액을 가급적 7월 1일 정도 끊으셔야 됩니다. 어미묘 베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공상토에서 코코피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코코피트가 비료를 함축하고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를 끊으셔도 비분을 주지 않고 물만 주시더라도 비분이 계속 잠유적으로 유인이 되기 때문에 비료를 끊지 않으면 또 화분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묘의 비분을 끊는 기간은 7월 1일 전후에서 끊어주신 게 맞고 자면은 물을 주기 시작한 날짜가 보통 6월 25일 정도 전후로 물을 관수를 개시를 주로 합니다. 이보다도 이르게 4월 달이나 5월 달에 자무 포트에 물을 주게 되면은 지나치게 뿌리가 빨리 나와서 그 좁은 면적에서 공간에서 뿌리가 120일 이상 생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는 타임이 일반적으로 3월 10일이나 15일 정도 정식을 해서 포트 받기가 6월 말 정도 끝나는데 물을 개시하는 자무포트에 개시하는 날짜는 6월 25일 정도 전후해서 3일 단위로 한 번씩 주시면 맞겠다. 그 기간 안에 비분을 3, 4일 정도만 넣어주셔도 관계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지나치게 7월 달에도 질소 비료를 계속 주게 되면은 화분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분도 가급적 7월 5일자 그 안에 끊어버리시는 것이 개우 화분화에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화분화 촉진을 위해서 베드 위에다가 이런 냉수경을 돌리기도 하고 또는 저면 가수를 통해서 밑에다가 물을 흘려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 하단부에 보면은 알루미늄 스크린을 통해서 냉방을 통해서 화분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도 현장에서 이런 어떤 시설을 구가해서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서랑 딸기에서는 실제적인 효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기술은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질소 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분화 실전 기술에서 포트 육묘에서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질소 차단 기술을 활용할 때 가장 화분화가 잘 된다는 것. 앞서 설명드린 것들. 그래서 어미묘의 비료를 중단하는 것은 7월 1일자 중단하시고 포트 자면은 사실은 비료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육이 약하다면은 3, 4일 정도를 비분을 넣을 수가 있는데 7월 5일, 10일 또는 늦을 경우는 7월 10일까지 중단을 또 하셔야 됩니다. 또한 포트 상토는 가급적 비분이 없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비분이 있는 상토를 쓰신 분들이 화분화가 안 돼서 정식기 때도 심고 나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분이 없는 상토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7월 중순에 잠유의 질소를 다량 투입을 하거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관부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기 위해서 질소를 투입하게 되면은 화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기 수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또한 딸기 입장은 3매로 가셔야 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5, 6매 정도가 되게 되면은 잎에서 질소의 경우는 신초로, 신엽으로 재이동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제거한다는 것은 질소를 끊는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장은 3매로 유지를 해서 갈 때 화분화가 훨씬 더 용이했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또한 이제 내부 시설의 온도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차광막을 일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차광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5%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신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내부에는 순환팬이 10대 정도. 그래서 하우스 내부에 고온이 정체된 것을 계속적으로 측면이라든지 그 열을 빼주는 방식을 선택을 또 하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식묘를 단기 저온 냉장 처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하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심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1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 10도에서 보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뭐 영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4, 5도에서 보관하시게 되면은 딸기가 정식도 하기 전에 휴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10도에서 10일 이상을 넘어서면은 이게 저온 저장을 통해서 화분화를 갖다 유도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시기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9월 1일자부터 해서 많은 농가분들이 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을 찾아와서 화분화 검경을 저희가 또 실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화분화 검경 개수가 약 한 2,000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장점을 갖다가 저희가 보통 4, 50배 정도 현미경에서 관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분화가 된 것을 현미경으로 확인한 다음에 심으셔야 되고 화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정식을 하고 바로 비료를 집어넣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도 착과가 되지 않고 잎만 무성한 그런 딸기 재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식을 결정할 때는 화분화를 확인하시고 정식 시기를 결정하셔야 되고 정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단부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육묘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60일에서 70일 정도 되는 충분한 발근이 된 묘를 심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0일이나 40일 짧게 기간을 육묘한 것을 심게 되면은 미분화묘라고 해서 딸기가 열린 것도 있지만은 딸기가 열리지 않고 그냥 잎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분화묘 또는 질소를 강하게 계속 육묘기 때라든지 정식기 때 집어넣었을 경우는 화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달에도 꽃이 피지 않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단부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1월 30일에 남들은 사실 수확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잎만 무성하고 꽃이라든지 과실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화분화가 되지 않은 물을 심었을 때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분화는
질소 차단 기술을 사용해 주시고 검경을 하신 다음에 심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지현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심지현상은 쉽게 꽃대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눈이 사라짐으로써 입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묘기 때 너무 지나치게 포트 관리를 할 때 건조를 시킨다든지 또한 비료를 너무 일찍 중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심지현상이라고 해서 꽃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입이 출현 안 해서 그 다음에 사하방 넘어갈 때에 그것을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육묘기간 동안에 우리가 화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일반적으로 뭐 700배 정도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7월달과 8월달 사이에 2, 3회 정도 연면 살포를 하게 되면은 화분화가 다분히 며칠 정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를 살포했을 때는 키가 다분히 외화가 되면서 화분화를 좀 더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포를 하셔도 되겠죠. 또한 딸기를 키울 때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묘가 키가 크거나 1번과 2번 묘가 키가 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웃자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7월 상순 정도 됐을 때 강적입을 통해서 서로 밀식 웃자람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미묘의 잎을 80% 이상 제거를 한다든지 7월 상순경에 자묘 확보가 90% 100%된 이후에 어미묘를 강제구별을 해서 잎을 갖다가 제껴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 7월 중순경에는 자묘의 뿌리가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1번과 포트에서 그 8번까지 나눈다면은 1번과 3번의 자묘가 잎이 상당히 웃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2매 또는 3매만 놔두고 강적엽을 함으로써 통기성을 확보하고 웃자람을 밀식을 제거해 주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인 화분화나 웃자람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에 적엽을 통해서 딸기잎이 밀식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화분화를 촉진하는 기술로서 어미묘는 7월 15일 또는 8월 10일 정도에 어미묘의 포트 런너와 자묘를 갖다가 완전 분리를 또 하시는 경우가 있고 잎은 그때부터 해서 정식할 때까지 3매를 가급적 유지하시고 그 재배를 육묘장 관리를 하시는 것이 화분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소가 다량 함유돼서 계속 자묘 포트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못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나 또 일부에서는 또 칼슘대에 대한 어떤 연면 살포가 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인산가리가 가장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2, 3회 정도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웃자람에 대한 방지 대책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외화제를 가지고 특히 산림꾼을 가지고 외화를 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이 방법은 뿌리 발근이 완전 끝난 다음에 7월 상중순 정도에서 2회 정도 그것도 정량으로 살포하게 되면 3,000배를 살포하게 됐는데 그보다 농도를 약하게 해서 4,500배에서 2회 보통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를 살포하게 되면은 또 외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화가 됐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줄기가 짧기 때문에 뿌리에서 물과 비분을 흡수하는 그 능력과 광합성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질 때 이동 통로가 짧다 보니까 수광태세, 햇빛을 보는 각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화분화가 통상적으로 4, 5일 정도 빨라지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묘를 키울 때 육묘장만큼은 농업용 필름을 이중으로 우리가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PE 필름이 일중당 자외선을 30% 정도를 차단을 합니다. 이중을 씌우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량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묘가 상당히 웃자랄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만큼은 일중 필름에 사용을 하셔도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차가망 설치가 너무 지나치게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웃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차강은 오히려 웃자람을 조정하기 때문에 55% 정도 미만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상 본다면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7월 상순경에 모주잎의 어미묘의 잎을 80% 이상 제거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이것은 통풍과 자묘의 웃자람을 방지하는 방법이 또 되겠습니다.
또한 7월 상중순에 포트에서 어미묘에 가까운 1번과 3번 쪽에가 키가 웃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아예 강제급을 통해서 2매만 남겨놓고 원래 3매를 유지해야 되는데 2매만 놔두고 나머지를 강제급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뒤에 속립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햇빛을 경합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통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작업을 7월 상순 정도, 중순 정도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우리가 육묘를 갖다가 좀 괜찮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또 되겠습니다. 육묘기 때 특히 약재 방제에서 딸기에 등록되지 않은 실바코라든지 그리고 그런 외화 성분이 있는 약재를 지나치게 강하게 쳤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런너가 발생이 되다가 멈춰버리는 생장 억제 효과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외화 효과가 있는 약재는 지나친 사용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딸기 정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논산에서 가장 안정적인 날짜가 언제냐라고 볼다면은 9월 12일을 전후해서 보통 4, 5일 정도 전후해서 심게 되면은 가장 안정적인 날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8월 말이나 9월 1일 정도 너무 지나치게 묘를 일찍 정식을 하게 되면은 고온기 때 정식을 하기 때문에 묘가 병반에 또는 화분화가 또 안 된 경우도 많고 고온기 때에 정식한 이후에 병반 발생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트면은 9월 12일을 기점해서 전후로 심는 것이 가장 적기 정식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3편에서 고설포트 우량묘 생산 기술에 대해서 좀 중요 사항만 한번 짚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비가림을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양액 재배를 하는 이유 고설과 포트 흉물을 하는 것은 최근에 정식 기간이 빨라지고 촉성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종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가림하는 이유는 탄저병을 피하기 위해서 양액 재배를 하는 것은 넌너를 우리가 적기 정식기 때 충분하게 자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고설은 작업 여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트 흉물은 내가 원하는 시기 때 질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균일한 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되겠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주 정식을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한 대로 3월 보통 15일 전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조건은 논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자동 양액 관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고설 육묘, 포트 육묘, 일종 비가림설에서 어미묘 인공상토는 펄라이트와 코코피트를 일반적으로 6대4 내지 5대5 정도로 사용하십니다. 자명포트는 마사토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펄라이트, 코코피트 이런 혼합상토를 5대5 또는 3대7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무병묘, 어미묘는 이제 충분하게 병이 없는 묘를 월동 3개월 정도 저온이 경과된 묘를 확보를 해서 정식을 할 때는 주간거리 15cm 내지 16cm로 해서 2열로 식재를 또 하게 됩니다. 또한 모주를 정식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3분 기준에서 2대에서 4일 정도 그렇게 비료를 투입함과 동시에 관주를 해주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기술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묘 시기 때는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처방에 대해서는 비료를 처방할 때는 어떤 처방이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특히 수질이 좋지 않고 중탄산이 높거나 또한 물 중에서 pH가 높은 그런 어떤 지하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단부에 저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이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설명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미면은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한 대로 2월 말에서 3월 15일 사이에 정식을 하는 과정이고 일부는 또 설명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비료는 이 시는 대략적으로 0.7에서 1.0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보편적으로 넌너 발생에 이제 상당히 가장 적합한 그런 이시 관리가 되겠다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정식을 하고 나서 3일 정도는 맹물 관수를 주로 하십니다. 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4일부터 10일까지는 0.7에서 관리하시다가
11일 이후부터는 0.8이나 1.0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고, 자, 그래서 9월 10일 날 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묘를 정식하는 날짜부터 3월 달로 당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4월 정도가 지나서도 정식을 했는데 충분한 우량묘를 만들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당겨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장 농가에 가보면은 그 재배 포장에서 주로 육묘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주로 상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 상토고 고설에서 재배를 하는 방법인데, 상토를 혼합 상토, 펄라이트와 코코피트가 들어간 성분을 사용을 해서 육묘를 하는 거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에서 자묘포트, 어미면은 혼합 상토를 쓰더라도 자묘는 마사토를 사용해서 육묘를 하는 방법을 또 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다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사토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육묘의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작은 뿌리파리나 그런 발생률은 적으면서 또한 화합 완화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은 초보자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고설 재배를 하신다든지 수질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인공 상토를 사용해서 재배를 하시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주 관리는 정식 후에 어미묘를 정식한 후에 한 달 가까이는 런너를 받지 말고 초기에는 어미묘를 강하게 또 키우고 애가나 런너는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런너를 유인하고 포트에다가 자묘를 전부 다 포트박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묘를 핀꽂이를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묘 포트박기 완료 날짜는 6월 30일까지는 분명히 포트박기가 완료돼야지만이 좋은 묘를 확보할 수 있다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런너는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0.9에서 1.0에서 물 주는 횟수를 좀 더 늘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런너는 일반적으로 런너가 타는 현상이 칼슘 부족 때문에 타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칼슘 부족보다는 강광에 의해서 런너가 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가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5%짜리를 설치하는 게 맞겠고요. 또한 이것은 런너를 유인하는 과정입니다. 런너를 유인해서 핀꽂이를 하시는 과정이 되겠고, 이 작업을 하실 때 이전에 6월 보통 25일 전에 물을 주시게 되면은 조금 과습하거나 뿌리가 일찍 발근돼서 포트에서 버티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인을 하시다가 물 주는 날짜는 6월 25일 정도에서 관수를 개시하면 되겠다라는 설명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런너를 유인 후에 자묘 포트 받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그림상에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우리가 이제 고정 핀을 꽂게 되는데, 이것은 고정 핀은 관부에 있는 그 직하에다 꽂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압상이 생깁니다. 압상이 생겨서 그 부분을 통해서 시드름병이나 탄저병이 발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부에서 2cm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꽂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상 보면은 타겟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작은 잎이 달려 있는데 그 타겟을 제거를 하셔야지만이 그 부분에서 뿌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 전에는 이런 핀이나 이런 포트 같은 거는 사실 락스나 그런 데서 소독을 다 하시고 나서 사용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수는 6월 25일 정도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기 정식을 조금 당겨서 하시는 분들은 6월 20일부터 관수를 하는데, 정식 시기가 9월 10일 정도라면은 70일 전에 관수가 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자묘 관수 요령은 우렁이 포토에서 물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6, 7분 정도를 관수를 하셔야 되겠고, 점적기의 공급 간격은 5cm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포트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자묘 관수를 할 때는 7분 내로 3일에 1회 관수를 또 하셔야 됩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4, 5회 정도 관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뿌리가 빨리 발근이 되지만은 그 좁은 포통 안에서 장기간 생존을 못하는 그 세근 중심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3일에 한 번 주더라도
뿌리가 마르지 않고 충분히 발근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3일 간격으로 해서 뿌리 발근을 유도하다가 8월 달이 되게 되면은 2일 또는 하루 간격으로 잠유회 관수를 또 개시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수는 가급적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급적 일찍 하시는 것이 이 관수에 의해서 병반이 전염된 것을 예방하면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그 시간대가 또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분들이 4월 달이나 5월 달에 잠유포트에 포트 받기를 시작하면서 물을 주게 되면은 그 포트 안에서 보통 120일 버텨야 되는데 뿌리가 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묘를 심었을 때 정식하고 나서는 뿌리 발근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고 병반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잠유포트는 물을 너무 일찍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또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현장에서 우리가 육묘를 할 때 과거에는 이런 기술들을 언제 적엽 작업을 해야 되고 언제 질소를 차단해야 될지 그리고 주로 자명포트에 물은 하루에 몇 회를 줘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없을 때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립이 돼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우량한 건조물을 또 생산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6월 하순이나 7월 상순에 뿌리 밝은 상태를 이렇게 들어본 겁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한 저면관수 방법인데 이 방법도 괜찮고 하지만 농가들에서는 비용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렁이 포트를 사용해서 고설 육류를 좀 많이 하는 편이 되겠죠. 묘는 이렇게 뿌리가 발근이 됐을 때 이 뿌리가 너무 오래 이 포트 안에서 있게 되면은 썩는 현상 때문에 물을 약간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키우는 방법으로 해서 육묘를 하셔야지만이 우량묘를 또 획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설 재배에서 정식 당일날 주로 멀칭을 한 다음에 녹색 필름이라든지 또는 은녹색을 사용해서 그대로 앞전에 이 포트에서 받은 묘를 그대로 정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식을 하기까지의 그런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육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약재 방제 체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재 방제 체계는 우리가 주로 딸기에서 육묘기 때 가장 중요한 병만은 시드름병입니다. 시드름병이 가장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탄저병, 세 번째는 흰가루병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충으로서는 응애는 약재 방제가 조금만 서울에도 매우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응애하고 최근에 고설 재배가 증가하면서 작은 뿌리 파리에 대한 그 예방도 철저하게 또 하셔야 되고요. 육묘기 때는 간격을 5일 간격으로 약재 방제를 하셔야 되겠다. 또한 반면에 비가 온다면은 최근에 육묘기 때 3일 간격을 유지해서 약재 방제 체계를 가져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후에 9월 달 이후에 10월 달에 발생되는 시드름병, 탄저병 그런 병반들은 육묘기 때에 약재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발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묘기 때 정식을 하기 전에 모든 병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과 예방을 통해서 좋은 우량묘를 생산하기를 또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묘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